그러면은요, 저자님, 요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광고계 하면은 네. 굉장히 그 치열하고 네. 전쟁터 같고. 네, 전쟁터죠. 전쟁터인가요? 네. 네, 그렇게 또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살아남고 꾸준히 성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좀 있었나요? 제가 이제, 제가 되게 꼬맹이 시절도 있었고, 지금 이제 후배들을 계속 받고 느끼는 게 있는데요. 광고회사처럼 굉장히 치열하게 창의력이 필요한 영역에서 의외로 꾸준히 잘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저는 호기심과 끈기 같아요. 그러니까 지적 호기심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건 사실 뭐 광고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퍼포먼스를 내는 사람들도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궁금해하고 또 그걸 물어보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지적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자기한테 어떤 능력들을 굉장히 빨리 흡수하는 것 같고 또 중요한 게 끈기인데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의력이 중요한 게 무슨 반짝이는 능력 같지만 의외로 시간을 많이 투입해야 돼요. 능숙해야 되는 영역이라서 내가 좋은 것들을 일정 시간 이상을 그러니까 힘든 걸 감내하고 쭉 시간을 들이는 그 어떤 태도랄까요? 그것들이 있는 친구들이 오랫동안 잘해요. 그러니까 끈기가 부족한 친구들은 재능이 뛰어난데 끈기가 부족한 친구들은 처음에 되게 잘해요. 3년 정도 잘하다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다른 데 가는데 자기 능력들을 계속해서 예를 들어 뭐 몇 년 이상 쭉 집어넣는 친구들은 카피가 굉장히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발상을 굉장히 빨리 한다거나 같이 능력들이 갑자기 쑥 올라가는 경험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호기심과 끈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광고업계 이러면은 순간적인 뭔가 맞습니다. 기질이나 네. 그 천재적인 발상 이런 걸 되게 소중히 할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살아남고 성장하는 사람들 네. 끈기가 더 중요하다. 네. 뭐 호기심의 영역은 딱 정해지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막 영역의 호기심일 수도 있고 그냥 퇴근하고 댄스 같은 거 공부하러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 특징이 그냥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해봤으니까 난 이것도 해볼까? 그리고 뭐 지금 유튜브로 뭐 한다는데 나 그럼 해볼까? 캠핑 뭐 저게 유행이라는데 그럼 내가 가서 그 블로그 저기 유튜브 한번 해보고 같이 생각하면 직접 한번 해보고 저지르고 아니면 말고 같은 생각들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생각에도 깊이와 넓이가 있을 텐데 넓이 측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았어요. 네. 그러시군요. 그럼 처음에 이렇게 광고업계에 들어오셨을 때부터 좀 어떻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성과가 좋으셨네요. 아니면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서 네. 성과를 이렇게 많이 올리신 그런 루트를 밟으신 건가요? 사실은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잘했던 것 같진 않아요. 네. 처음부터 잘했던 것 같진 않고 처음에 저는 되게 잘할 줄 알았어요. 잘할 줄 알았는데 이제 20대 때 할 수 있는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요즘은 이제 그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굉장히 차분하게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지만 저는 이제 그때 글을 쓰는 일을 직업으로 하고 싶었고 그래서 카피라이터를 정말 하고 싶었는데 그때도 경기 굉장히 안 좋은 타이밍이라서 카피를 뽑지 않아서 나는 카피라이터를 할 수 있으면 큰 회사 필요 없어. 그러니까 20대스러운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한 거죠. 그때 뭐 조금 시간을 들여서 그 도전을 할 수 있었지만 그걸 하지 않고 나는 카피라이터 할래. 이 명함에 카피라이터 글자가 너무 좋아. 라고 해서 일을 시작해서 막상 일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그렇게 막 잘 쓰질 않더라고요. 근데 잘하고 싶은 마음은 되게 있었거든요. 너무 잘하고 싶은데 나는 생각보다 못하네. 그것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제가 이제 다른 책에도 썼었는데 인생은 결국 어느 순간에 누구를 만나느냐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지금 저를 떠올려 보면 옛날에는 그렇게 잘 썼진 않고 지금 보면 정말 못 썼어요. 창피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쓰는 사람이 됐는데 내가 카피를 언제 잘 쓰게 될지를 잘 생각해 보니까 변화의 지점들이 있었어요. 제가 조금씩 잘 쓰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변화의 지점들을 떠올려 보니까 이게 다 만남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아까 저희 회사 크리에이티브 대표라고 말씀드렸던 박웅현 님을 제가 2년차 그 작은 회사 다닐 때 강사로 만났어요. 네. 그 교육기관에서. 강사로 만나서 눈이 번쩍 뜨인 거죠. 그 만남 이후로 제가 방향점을 거기로 잡고 막 베끼기 시작했어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방향점이 생긴 다음부터는 거기 시간을 많이 썼던 거죠. 그러고 나서 그분을 이제 그분의 거인의 뒤를 쫓다 보니까 이건 이제 운이 좋았던 건데 그분 근처에서 일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7년 정도 지났을 때 일을 시작하고 그분의 팀에 가서 일을 할 일이 생겼어요. 그 뒤로는 이제 쭉 달렸던 거죠. 그런 만남들이 있었고요. 그 만남이 반드시 어떤 사람, 대단한 사람과의 만남들이 아니라 지금 제가 웅 이사님 만나는 것도 만남이고요. 책을 읽는 것도 만남이고요. 왜냐면 책은 어떤 사람의 어떤 생각을
약해놓은 것의 결정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사람과의 만남일 테고, 또 유튜브의 어떤 멋진 컨텐츠도 만남일 테고, 최대한 만남들을 자꾸 하다 보면, 그렇다고 뭐 모든 만남들이 변화를 주는 건 아니죠. 거짓말이죠. 근데 어떤 만남들은 분명 변화를 주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저연차 때나 주니어 때는 의식적으로 만남들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니어, 시니어의 경계도 무너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자극을 집어넣고, 뭐 아님 말고 집어넣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주니어, 시니어 이런 그 차이도 많이 정말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니어가 가졌던 어떤 힘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하고 있구나. 그 업계에서도 이제 옛날에는 경력자들이 대우를 더 받았다면 이제는 이제 다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사회에서는 내가 벌써 물러날 때가 됐나?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그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믿을 건 조직이 아니라 자기 같아요. 네. 자기가 되게 단단해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러려면 만남들을 계속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쭉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와, 그 만남 중에서 그 박웅현님 같은 경우는 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좀 응용해서 각자의 분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그런 탑급에 있는 만남들, 그게 정말 사람일 수도 있고 네. 책일 수도 있고 컨텐츠일 수도 있고 그런 쪽을 좀 먼저 네. 시간이 또 제한돼 있으니까 찾아봐도 맞습니다. 되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영역에서 시간을 많이 투입해서 뭔가 이루신 분들의 저는 컨텐츠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계속 그러니까 만나고 직접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모든 일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강의를 신청하면서 이제 배우러 간 건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배우러 가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책을 읽으시거나, 아니면 뭐 내가 어떤 문화 컨텐츠 좋아하면 그 컨텐츠를 계속 본다거나 같이. 네. 아, 그렇게. 와, 그러시면은, 요런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한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네. 그 뼛속까지 문과인이라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그 문과생들이 정말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맞아요. 네, 네, 네. 그리고 특히 뭐 비교하자면 이제 공대생들, 이과생들에 비해서 많이 힘든 것 같은데, 네. 그 문과생들을 보실 때, 네. 정말 그런 만남, 얘기해주신 그런 거를 하다 보면 진짜 길이 좀 열리고 희망이 좀 보일까. 네. 저는 사실 이 질문, 답을 드리기 이렇게 부적절한 사람 같은데, 저는 문과생이 불리한 환경에서 일을 안 해서, 저는 문과생이 유리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아마 문화나 컨텐츠나 만드는 쪽에서는 어떤 인문학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더 유리한 것 같고요. 광고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어떤 거에 반응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컨텐츠를 잘 뽑아내는 일이다 보니까, 제 주위만 해도 문과생들이 훨씬 많아요. 네. 제 주위 뭐, 주니어부들하고 TBW에서 하는 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대학생들을 제가 꾸준히 만나고 있어요. 1년에 뭐 15명씩. 근데 그 친구들 보면 문과, 이과 차이 거의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문과들이 더 뭔가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들 보면 준비 더 많이 돼 있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뭔가 기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큰 변화를 위해서는 기술 위에 사람들이 그걸 왜 원하는지를 잘 이해하는 것들이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그 인문학적인 지식이라거나 혹은 문과적인 어떤 감각들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이과생들 뭐 다 망했네 이건 아니고요. 이과생들은 분명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유리한 환경들이 있다 하더라도 책이라거나 혹은 어떤 인문학적인 컨텐츠라거나 뭐 문학, 뭐 철학, 역사 같은 것들 꾸준히 컨텐츠를 보시면서 어떤 사람에 대한 이해를 넓히시면 아마 훨씬 그러니까 뭔가 자이언트 립이 한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어차피 공대도 그 가운데서 실력이 좋은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이 있고 실력이 적다 보면은 아무래도 뭐 취업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네. 문과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과생들 중에서도 말씀해주신 그런 것들에 충실하신 분들은 결국 네. 길이 열리고. 네, 네. 네. 그러니까 15명들 그렇게 멘토링을 하시다 보면은 그 가운데서도 보이시는 거죠. 그렇죠. 네. 다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 15명을 만나는데 그 중에서도 더 많이 준비된 친구들도 있고 생각이 더 깊은 친구들도 있고 그걸 되게 잘 꺼내는 친구도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저자님께서 만약에요. 네. 20대로 돌아가신다면 네. 아까 좀 말씀해 주실 것 같긴 한데 네. 혹시 뭐 추가적으로 네. 좀 더 이렇게 좀 조언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사실은
저는 뭐 돌아간다고 해도 지금이랑 막 크게 다른, 그러니까 제 20대와 크게 다른 삶을 살 것 같지는 않아요. 전 그때 미숙한 판단이 있었으니까 그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제가 된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여행을 좀 더 많이 다녔으면 좋겠고, 여행처럼 뭔가 총체적으로 다른 세상을 만나는 경험이 잘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옹 이사님도 비슷한 말씀 하신 것 같은데, 뭔가를 하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책에 썼었는데, 평소의 발견이라는 책에 쓴 것 같은데, 마크 트웨인이 한 말 같은데요. 10년 후에 당신은 당신이 한 일보다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진짜 그렇잖아요. 생각해보면 내가 그걸 왜 내가 왜 그때 문자를 안 보냈지? 를 후회하지. 내가 그때 왜 가서 그걸 했지를 후회하는 것보다는 안 한 것들을 후회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하고 해야 어떤 변화의 씨앗이 있고 거기서 싹이 트든 안 트든 있는 거지, 그것조차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오늘 유병욱 저자님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좀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동안 인터뷰했던 분들하고 좀 느낌이 많이 다른 게. 그래요? 네. 그분들은 뭔가 이렇게 통계적으로 네. 사회를 보고, 이게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접근을 네. 좀 하셔가지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유병욱 저자님은 네. 굉장히 그 삶에 네. 거기에 되게 이렇게 집중돼 있으세요. 네, 네. 그래서 외부에 어떤 일이 발견될지라도 네. 되게 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뼛속까지 문과이라서 그런 건가요? 네, 네. 그런 게 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한편으로는 되게 약간 고고한 신선 같은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약간 네, 그런 느낌도 네. 드는데, 광고업계가 되게 치열하고 네. 뭔가 이렇게 광고도 따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도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따야 될 때는 치열하게 따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열심히 하고요. 네. 또 뭔가 후배들에게 뭐 자극을 줘야 될 때는 제가 원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책을 쓸 때는 그러니까 각자의 또 그 부캐들이 있잖아요. 페르소나가 있고, 그러니까 책을 쓸 때는 작가의 유병욱으로 서는 거고, 일할 때는 또 굉장히 치열하게 야근하면서 카피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마 이 컨텐츠를 제 후배들이 보면 막 웃을 거예요. 멋있는 척 한다. 네.